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왜 웃으시는 모션이 거죠? 틀렸잖아요, 그런가요? 박자가. 네. 저희 제작진이 자꾸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웃음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런 웃음 말고 맞습니다. 개그맨이 저희는 아니잖아요.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수익에 네. 대해서 웃음이 나는 종목을 얘기해줘야 네. 되는데 자, 아카데미 우리가 네. 지난주에 백신 이슈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또다시 또 한 번 더 순환매가 돌았고 노바백스의 화이자까지 다시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실제로 이제 이 백신주들의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이제 부응할 만한 정책들을 또 내놓아야 되거든요. 국산 백신에 대한 요구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뿐만 아니라 빨리 어쨌든 백신이나 좀 들여와라.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 백신도 우리 국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가 훨씬 넘는 분들이 러시아 백신이라도 도입해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 백신이든 뭐든 좀 맞기는 싫은데 어쨌든 예. 백신을 맞는다는 건 예. 결국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단 면역을 이제 이루기 위한 맞습니다.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백신이 됐건 간에 의학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실제로 이제 임상 3상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의 임상을 통해서 의학적인 이제 성능이 검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백신들 중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약간의 이슈가 있었지만 얀센 요 네 가지 백신은 그래도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이제 백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뭐 모더나, CMO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 백신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장의 관점에서 철저히 맞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또 들어본 거니까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아카데미 주제 바로 열어볼까요? 바쁩니다. 네, 자 예.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하여 지금 실적이죠.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어쨌든 실적 진행되고 시즌이죠. 있잖아요. 뭐 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에요. 맞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 H&M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대형주들이 무슨 테마주처럼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 H&M도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다라는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 시즌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5월 중순까지 실적 시즌이 이어지잖아요. 예.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관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사진을 갖다가 미국 뉴욕 증시가 연상케 하는 사진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또 테슬라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나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시간의 시장에서 않았습니다. 오늘 또 내일 새벽에 본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순이익에 사실 영업에 따른 이제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 외의 요소가 이제 많이 좀 끼어 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렇죠.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제 보상금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주가를 조금 흔드는 요소였는데 실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장 섹터는 지금 당장 돈을 얼마 버는지보다는 매출액 그야말로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네, 넘겨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 중인데 미국의 이제 S&P 500 기업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27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무려 77%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경기 민감주들, 성장주들 뭐 너나 할 거 없이 실적이 좋다는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랠리 이면에는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있다는 거. 그러나 아까 오프닝 때 우리 동엽 MC가 질문해 줬던 것처럼 예.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안 가는데 왜 남들은 다 대박 나고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업종별, 종목별로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스케줄. 제가 이미 맞아요. 명품 아카데미 시간에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자세라고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이제 언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지 스케줄에 대한 건 이미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분기 실적은 분기가 끝나고 나서 4월 45일 이내에, 그러니까 1, 2, 3월이 1분기잖아요. 그럼 1분기가 끝나면 실적 발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대부분 다 4월 15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실적 발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연간 보고서는 회계 기간이 종료되고 90일 이내,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는 언제까지 발표를 해야 되냐면 90일 이후니까 3월 말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의 주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뭐냐?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시장의 기대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예를 들면 포스코의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 각 증권사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거든요.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예상했던 거기 예상치대로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상치에 그냥 부합했다라고 하는 거지 서프라이즈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만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어제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액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인데, 물론 이 회사는 컨센서스 자체가 없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이 돈을 벌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본업이 아닌 신규 사업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 액세스바이오라는 회사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작년 10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항원 진단 키트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때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제가 요 종목을 매수해놓고 한 7, 800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 방송에서 액세스바이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다만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꽤 좋을 거기 때문에 시젠이 바닥에서 치고 맞아요. 올라오고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이런 보여줬었죠.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걸 보면 액세스바이오도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매출액이 2,257억, 영업이익이 1,818억, 몇 배인가요? 시가총액이 한 2, 3천억 되는 중소형주들이요. 1년에 150억 벌면 장사 정말 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10년 동안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무려 한 분기 만에 번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저께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한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한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로 실적 시즌에 남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 정도로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이틀 만에 거의 40, 50%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신다면 실적 시즌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소외되지 않는 수익을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네. 나눠서 이제 들어가네요. 업종별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예. 이미 실적 발표를 한 업종들도 많고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기업들도 많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예.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어쨌든 뭐 철강주들이 주인공이었으니까 철강이라든지 기계장치 업종,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돼 있다. 됐다. 제가 오늘 아까 철강주들도 말씀드렸죠. 기가장치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실적이 좋은데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주가들의 상당 부분이 1분기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2분기, 더 3분기 때 좋을 것까지도 다 반영을 반영이 한 됐다.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철강 기계장치 업종은 실적이 정말 좋을 거지만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건설. 조선건설도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1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는 건 앞으로의 전망이고요. 예. 건설주들만 놓고 보시면은 1분기 때 뭐 딱히 주택을 많이 짓고 아파트를 많이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정부-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하고 많이 공공주택을 지을 많이 거다. 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좋아진다 이런 거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분기에만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했는데
배를 1분기에 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수주를 해놨을 뿐이지 배는 아직 건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아주 좋아질 거다라는 거지 1분기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논리가 참 우스운 게 실적이 좋을 거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고 대우조선이나 해양이 전부 50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막상 실적을 딱 열어보면 주가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2분기, 3분기 때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 철강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아주 좋게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분명히 나올 수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면 좀 늦나요? 그땐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야죠. 왜냐하면 지금 괜찮고, 1분기 네.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그쵸. 원래는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놓으셨어야 예. 건설주,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들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2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건설주, 조선주도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건설, 동국제강,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그 종목들이 좋았죠. 작게는 거의 50%, 많게는 100% 가까이 네. 올라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만약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7월, 8월 달 그 전에 5월, 6월 달에 이제 2분기에 좋아질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정석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들 진단 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젠도 실적이 아주 좋을 거고요.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종목들은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아주 좋았을 때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전히 진단 키트 종목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갈까?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데 뭐 진단 키트 언젠가는 필요 없지 않겠는가? 맞아요. 약간 예.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주 좋았을 때만큼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종목들, 랩지노믹스나 엑세스바이오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실적은 아주 좋을 거예요. NH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 수혜주 안에서 좀 요즘 핫한데 CMO 관련주는 아직은 아닌가요? 1분기는? CMO 관련된 종목들 수주를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수주를 해야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지금 이제 경우나. 수주를 할 거다라고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이제 1분기 때 일부 인식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으나 나머지 종목들은 러시아 백신도 그렇고 뭐 네. 녹십자든 한미약품이든 수주를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은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는 아니고. 네, 예. 3분기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장비 종목들, 소재 종목들 되게 좋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장비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딱 해놓고 보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 특히나 메모리 쪽에 치우쳐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장비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을 거다. 삼성이 투자 많이 하니까 실적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특히나 메모리 쪽 비중만 높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해놓고 보면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주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실적 시즌 동안에는 소재 종목들이 더 낫다.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다만 이런 종목들도 이미 다 급등을 해가지고요.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하시면 좋고 장비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와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장비 종목들은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2분기, 3분기 때는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가 본격화될 거거든요. 메모리 쪽에서도 특히 낸드 쪽의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악재가 아니라 악재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은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1,3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제 3분기 때 가장 좋았는데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배터리도 마찬가지 1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가 이제 방점을 둔다. 상저하고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빠르게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시즌의 함정, 내용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을 볼 것이냐, 앞으로의 실적을 볼 것이냐. 당연히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실적이 오히려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종목들의 주가는 빠졌다가 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향후에 성장성이 없으면 꽝이다. 시젠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엑세스바이오가 분기에 1,000억, 1,800억을 계속 벌 수 있다라고 치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한 10조 원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엑세스바이오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00억 번 것만 따져보더라도 1조 이상은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의 실적이 불확실하다면 그건 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1분기 때 이제 부진한 실적, 하반기 때 이제 빠르게 좋아질 회사. 주식시장이 참 이게 오묘한 게요.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더 선호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 아주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지는 애를 훨씬 더 선호해요. 무슨 얘기냐면 적자였다가 네.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흑자가 요만큼 있다가 50%, 100%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는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잘 골라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상치를 확실하게 뛰어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썩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앞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 제가 테슬라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아마 삼성 SDI도 하반기 때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주가는 지금 보세요. 1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 움직이죠. 그쵸. 오히려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면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삼성 SDI를 이제 탑픽으로 보는 게 요즘에 이제 배터리 파우치형 뭐 각형 원통 거기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좀 매력적인 종목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를 보시면서 좀 기노업으로 본다면 삼성 SDI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녹십자. 아까 지영 아나운서가 이 종목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녹십자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CMO를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CMO를 딱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연간 기준으로 1,000억에서 1,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폭증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지금 12조인데 녹십자는 지금 4조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만약에 CMO를 딱 수주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5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CMO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CMO가 확정되는 순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역시나 실적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YIK. 아까 제가 반도체 장비 종목들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장비 종목들 중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좋을 만한 애가 바로 YIK. 1분기 때 수주 공시 나온 것만 해도 무려 2,000억이 넘고요. 작년에 2월 됐던 것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때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한 2달 이상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할 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YIK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투자자들을 위한 꿀팁. 남들보다
많이 빠를 필요는 없어요. 며칠만 여러분들이 빨리 좀 선점을 하셔도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죠. 그러나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게 함정이죠.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앞으로 아주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다. 적자에서 흑자 혹은 흑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바뀌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실적 시즌 맞이해서 선별적으로 챙겨보는 법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